자, 그럼 이 창조 행위의 작동 기제, 시스템, 메커니즘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에너지로부터 발원되는 경제 유기체 론에서 합의된 창조 행위의 정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삶의 수단적 편리, 욕구적 충족을 이야기를 했고,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노동적, 도전적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마치 인체 유기체의 한 개의 세포가 새롭게 분열되어서 기존 세포를 퇴화시키듯이, 도태시키듯이 하는 그 과정의 작동 기제와 같이 하나의 창안이, 아이디어가, 인간의 어떤 새로운 욕구가 어떻게 세포 분열이 되든 새로운 제품으로서 시장력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어떻게 객관화, 개념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경제 유기체론에서 결국 벤처든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그리고 이러한 도전 행위들이 성공을 해서 이룩한 기업 속에서 시도되는 신제품 개발과 같은 이 모든 창조 도전 행위가 같은 맥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합의와 공유가 된다는 전제에서 결국 이 창조 도전적 작동 메커니즘은 결국 하나의 추상적 창안, 이것이 실물이든 무형이든 노래든 게임이든 마약이든 이론이든 교육이든 어떤 것들이든, 그것이 벤처라고 불리든 창업으로 불리든 스타트업으로 불리든 신제품 개발이라 불리든, 이 모든 추상적 창안이 결국 시장에 노출되고 시장력을 확보해내는 거기까지의 도전, 그리고 피드백에 의해서 결국 하나의 제품이 경제 주체로서 한 개 세포로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결국 정부, 인허가 규제 심판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직무자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협업에 의해서 기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세금을 내고 그리고 지원 자금을 받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작동 기제가 결국 가령 벤처 창업을 시도하는 하나의 창안이 결국 이 창안을 가지고 나름 충분한 준비, 실무화하는 개발 과정, 특허 출원, 지적재산화 과정, 그리고 이 제품을 결국 구매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것보다 대형 유통과 같은 곳에 노출시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대형 유통이
정부 조달청이든 홈쇼핑이든 할인점이든 인터넷 마케팅이든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든 자동차 회사의 부품으로서의 납품이든 휴대폰 부품으로서의 납품이든 어떤 형태든 거기에 담당자를 만나서 결국 자신들의 창안 그리고 실체화할 수 있는 대량화 기반화, 그것이 실물적 대량화 기반, 제조 기반이든 프로그램이든 인프라든 그러한 기반적 설계가 됐다는 전제에서 이것을 홈쇼핑에 예를 들자면 바이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홈쇼핑 구매 담당자를. 그럼 이 구매 담당자에게 이 창안 그리고 이 창안이 개발이 되어서 실체화된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창조 도전적 직무들이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창안이 실체화되는 개발을 거치고 지적재산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대량화, 초기 대량화 프로세스와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외교, 시장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결국 구매 담당자, 노출 책임자를 만나는 요 과정까지의 여러 직무들이 나왔습니다.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이어는 노출 책임자, 사입 담당자, 구매 담당자는 대부분 대량화 기반이나 실체화 기반을 실사를 한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출을 시켰는데, 가령 방송을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소비자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장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을 실사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제품에 대한 시장적 가치성을 이 담당 구매자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당 구매자는 회사 조직 속에서는 개발팀장일 수도 있고 부서장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때 결국 함께 분업협업을 해야 될 직무자들에게 함께 하라는 명령을 책임져 줘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우리가 대량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 후차적인 책임을 당신이 지고, 제안자가 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365일 동안에 주고받고, 그리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하는 이러한 역할 직무들이 노동적으로 분업협업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류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하나의 창안, 추상적 창안이 시장에 노출되는 이 과정이 굵직하게 몇 가지만을 이야기했는데, 제품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이것들이 더 세세하게 또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그 맥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포 속에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들이 이 세포를, 세포 속에서 나쁜 물질을 혈액에게 전달하고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왕성한 분업 협업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해내는 이 자체가 생명체의 건강성 그 자체이고,
그것을 위해 노동을 하고 분업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경제유기체 속에서의 창조적 노동 또한 이렇게 작동된다는 개념적 정의입니다. 바로 100쪽의 세포 속에 모든 단백질들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듯 그것이 눈이라는 거대 기관, 거대 세포체, 간이라는 거대 세포체 속에서 수행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지 모르더라도 그 노동 수행의 과정과 절차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100조 개에 비유된 모든 제품들이 결국 시장에 노출되는, 그리고 시장에 노출이 되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 그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라 하고 결국 시장에 노출되는 과정까지의 작동 기제와 메커니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백질 노동체들의 분업과 협업성이 과연 최적인가? 세포 속의 단백질과 아미노산들과 같이 최적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